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음, 칸, 그 캠핑카 중에서 제가 봐서는 이제 국내에서 제일 가장 괜찮은 국내 실정의 모든 면에서 여러모로 가장 괜찮은 캠핑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카운티 버스 캠핑카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거기에 하나 포함되는 게 이제 가격, 비용 역시 이제 포함이 됩니다. 비용이. 그래서 자, 일단은 왜 이제 카운티 버스 캠핑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간략하게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명확한 게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모든 문제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스타리아 캠핑카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한 개밖에 없어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다는 거, 아파트에.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카를 구입을 할 때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꼭 넣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캠핑카를 달리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러면은 스타리아 캠핑카가 제가 봐서는 그 유일하면서도 가장 최고의 선택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데 스타리아 캠핑카의 사이즈를 어떻게 더 키울 수는 없어요. 요즘 보면은 스타리아 캠핑카를 뭐 샤워실도 넣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샤워실 중요하다고. 요즘 샤워실을 넣는 스타리아 캠핑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샤워실 넣었을 때. 첫 번째는 샤워실 자체는 어떻게 구겨 넣어도 청수 용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캠핑카로 이렇게 60리터까지도 높더라. 60리터 정도 되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샤워를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은 뭐 들리는 이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은 한 성인 1인당 남자 한 거의 15리터에서 20리터 정도 그 물을 소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60리터 정도 되면은 두 명이서 이제 한 번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리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샤워 부스 스타일 캠핑카들이 정수 용량은 20리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샤워실 있으나 마나죠, 그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누울 공간이 이제 샤워실로 인해서 누울 공간이 확 줄어듭니다. 굉장히 줄어들죠. 줄어들고 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벤치형입니다. 벤치형이다 보니까 누울 공간도 줄어들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짐을 실을 공간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지단간 스테레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뭐 스테레오 캠핑카를 샀고 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따로 별도의 월주차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카운티 캠핑카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 클래스 캠핑카입니다. 그 캠핑카는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A 클래스는 이제 운전석 포함해서 완전히 다 뜯어내고 전체를 이제 엔진하고 샤시만 내버려두고 운전석 포함해서 싹 다 만드는 거를 A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이제 차의 운전석이나 뒤쪽에 이제 그 구조를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내부의 인테리어만 한 캠핑카를 이제 B 클래스라고 그러고 C 클래스는 운전석 쪽은 내버려 두고 운전석 쪽 캐빈은 내버려 두고 뒤에만 이제 뜯어내고 캐빈이라고 그러죠. 캐빈만
그 개조한 걸 C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봉고나 포트2 캠핑카가 이제 C클래스 캠핑카 되고, 스타리아 캠핑카는 B클래스죠. B클래스가 되고, A클래스는 이제 그 유럽형 모터홈이 있고, 국내에서도 어딥니까? 제일모빌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작년부터 A클래스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봐서는 A, B, C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건 A클래스입니다. A클래스가 탁월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 단열과 방음이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특히 앞쪽에 운전석 쪽이 보면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스타리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포트 2 기반도 그렇고 C 클래스죠. C 클래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뭡니까 저 카운티 캠핑카도 그 운전석 쪽에 이제 냉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B 클래스 캠핑카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분리를 해야 됩니다. 격벽을 쳐야 돼요. 운전석 쪽하고 뒤에 이제 거주공 안 그러면은 겨울에 대단히 춥습니다. 정말 추워요. 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카운티 캠핑카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B클래스 캠핑카가 왜 좋냐면 외형을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제 차가 그 외형은 그대로죠. 무게만 달라지지 외형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 그 주행 성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주행할 때 뭐 특히 이제 그 캠핑카는 무겁죠. 그죠? 무겁고 위가 큽니다. 위가 크기 때문에 좌우로 이제 기우뚱기우뚱 한다던가 이제 불안불안하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못 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 속도를 내기에도 무리일 뿐더러 또 법적으로 뭐 속도 제한을 다 걸어놨어요. 걸어놨기 때문에 뭐 80km 뭐밖에 못 80km나 90km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럽형 모터홈 350짜리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뭐 시속 80이나 90km밖에는 그 이상을 못 달리게끔 속도 제한을 법적으로 걸어놨어요. 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샤시가 원래 그도르기 때문에 속도를 내도 차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스타리아 캠핑카도 캠핑카지만은 뭐 제 차 같은 경우는 뭐 130km, 140km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속도 제한에만 걸리지 않, 교통법규상의 문제가 있을 따르면 주행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카운티 캠핑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 클래스라는 게 대단히 이제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큰 장점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이즈가 진짜 환상입니다. 거의 이제 황금 사이즈입니다. 황금. 일단은 길이가 이제, 그리고 이제 카운티 버스, 캠핑카는 세 가지의 사이즈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사이즈는 이제 단축이 있고, 두 번째는 장축이 있고, 세 번째는 초장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장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장축을. 단축은 뭐 스타리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단축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장축 사이가 70cm 길이가 차이가 나요. 70cm 엄청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초장축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얘하고 얘는 하면 안 됩니다. 얘도 뭐 초장축 할 바에는 차라리 대형 버스를 쓰는 게 좋아요. 대형 버스를. 그래서 장축이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장축이 제가 알기로는 길이가 7.1m인가 그래요. 그렇게 정말 사이즈가 좋아요. 7.1m면 어느 정도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도로, 이제 주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서 볼까요? 주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선이 있는데 이게 5.5m인가 6m인가 그럴 겁니다. 5.5인가 6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은 7m인데 보면은 이제
버스가, 카운티 버스가 이랬으면 이게 이제 앞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앞쪽이면은 앞바퀴는 여기 있는데 뒷바퀴는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앞쪽에 있어요. 상당히. 앞쪽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 이제 이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차를 할 때 어떻게 주차를 하면은 요렇게 주차를 하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주차를 하면은 앞바퀴는 여기 있고 뒷바퀴는 여기 있죠. 그러면은 앞은 많이 안 튀어나올 겁니다. 앞은 뭐 제가 봐서는 한 1m 정도밖에 안 튀어나. 뒤가 이제 많이 튀어나오겠지. 뒤가 뭐 1.5m 정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주차 라인이 이래 있으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이제 주차선이 이렇게 꺼였겠죠. 이쪽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입구면 이렇게 꺼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십니다. 주차선이.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바깥이죠. 바깥이면은 뭐 요런 데 세워놓으면 돼요. 요런 데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여기 뭐 이게 가로수라든가 내지는 이제 사람들이 방해가 안 되는 그 뒤쪽을 방해가 안 되게 딱 넣어놓으면은 다른 차들이 운행하는데 통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그 웬만한 일반 주차장에는 다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도 보면은 주차라인 안에 들어가요. 폭이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제가 까먹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좀 빠듯하긴 하지만은 주차선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운티 장축으로 차를 이제 캠핑카를 만드시면은 주차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되게 싫어하거나 주차장에서 못 들어가게 하거나 내지는 이제 굉장히 싫어한다 이러면은 뭐 옮겨야 되겠죠. 옮겨야 되는데 다른 뭐 대형 버스나 이제 다른 차에 비해서는 뭐 사이즈가 크게 문제는 뭐 저도 소유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용자들의 후기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제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배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부 사이즈가 그 내부 사이즈도 황금 사이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차가 더 크면 좋습니다. 뭐 보면은 이제 대형 캠핑카 같은 경우는 길이가 8.5m도 꽤 많죠, 그죠? 8.5m. 그러면은 카운티보다는 그 2m나 더 큰 거예요. 그럼 좋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너무 커지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 스타리아처럼 또 너무 작아지면은 주차하기는 좋은데 뭐 포트 그 저 C클래스 캠핑카 마찬가지 뭐 타스마니나 칸기만 캠핑카 역시 마찬가지죠. 사이즈는 작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부도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부도. 근데 실제로 이게 실내 사이즈가 이제 작아지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진짜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은 뭐 체구가 자그마한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1박 정도는 겨우 참으면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캠핑카 가지고 일주일도 다니고 싶잖아요. 2주일도 다니고 싶고 심지어 해외도 가고 싶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캠핑카를 사서 원래는 일본에 가가지고 한 뭐 석 달 이렇게 있다 오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내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주면은 그 스트레스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는데 크면 클수록 좋지만은 제가 봐서는 뭐 그 카운티하고 이제 대비를 했을 때 이제 포트 투 포트 그 이제 포트 C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스만 이것도 이제 C 클래스죠. 사이즈가 보면 얘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얘가 크고 그다음에 얘가 큽니다. 얘입니다. 얘는 제가 봐서는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보다는 얘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근데 얘보다 얘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제가 봐서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스만이 뭐 그럭저럭 크지만은 제가 봐서는 일본으로 가져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제가 봐서는 스트레스를 꽤 받을 것 같아요.
꿰다 같지만은 카운티 같으면은 이제 실내 사이즈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격심한 저도 카운티 같으면은 이제 물론 좀 참겠지만은 한 석 달 이상 아마 그 해외 여행을 해도 제가 봐서는 그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자, 그래서 내부가 어느 정도 넉넉하다. 넉넉하다. 내부 사이즈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쓸 수 있죠, 그죠? 직립이 가능합니다, 직립이. 그, 여유 공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사는 회사는 대충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제가 써봤거든요. 딱 쓰니까 이게 머리가 이제 달랑말랑이에요. 제가 키가 1m 81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달랑말랑. 물론 이제 완전히 쓰면 이제 닿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닥 서서지는 않잖아요. 키질 때처럼. 그냥 약간 이렇게 숙여 있으면은 제가 봐서는 달랑말랑한데 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 수납함이 외부 수납 공간이 창고 수납장이라 그럴까요? 수납장이 약간은 넉넉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캠핑카를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스텔스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스텔스로. 나는 스텔스로만 다닐 것이다. 스텔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그 외부 수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부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캠핑을 해 본 사람만 압니다. 캠핑카를 소유해 본 사람만. 첫 번째, 스텔스만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답답해서 안 돼요. 이게 집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캠핑카는 아무리 커도, 뭐 8.5m짜리 캠핑카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연 좋은 데 가가지고, 밖에 좀 있고 싶잖아요. 밖에서 고기도 먹고, 이제, 자연을 즐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오토 캠핑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행을 가지고 여행 갈 때마다 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가지고 여행을 10번을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두세 번은 반드시 오토 캠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다가 의자 꺼내놓고 탭을 꺼내놓고 뭐 고기를 구워 먹든지 아니면 앉아서 커피라도 마십니다. 혹은 이제 제가 하려는 것처럼 이제 옆에다가 텐트 하나 더 치는 거죠. 쳐놓고 반드시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롯대와 화목난로입니다. 화롯대와 화목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을 가는 이유가 불장난하러 갑니다. 불멍하러 가요. 불멍을 저한테 캠핑을 왜 가세요라고 만약 묻는다면은 저는 거의 즉시 대답을 100% 저는 불멍 때문에 가요. 불멍을 저는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 화롯대보다는 화목난로로 월등하게 잡니다. 근데 화롯대와 화목난로 차이는 뭐냐면은 화롯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텐트나 쉘터 밖에서 하지만은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밖에서도 되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텐트나 쉘터 안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목난로 불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텐트나 쉘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짐이 많아요. 그 짐을 넣어놓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얘기해서 외부 수납장이죠. 외부 수납장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구입하러 가시면은 맨 처음에 보셔야 되는 외부 수납장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 수납장이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은 그 캠핑카는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구해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운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티는 뒤에 원래 이제 그게 뒤 문이 있죠. 문짝이 있죠.
문짝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실제로 사이즈를 재봤거든요. 재보니까 제 스타리아 캠핑카 이제 뒷좌석 1열 말고 제가 이제 지난번 사진을 보십시오. 그 스타리아 캠핑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해놓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2열 의자를 세워놓고 쓴다 그랬죠. 이 전체 공간 정도 사이즈 돼요. 이 전체 공간 사이즈하고 카운티의 트링크 사이즈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카운티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 파워 트레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장점으로는 연비가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캠핑카들은 연비가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게가 뭐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뭐 자동차의 연비라는 게 이제 차에 최적화된 짐을 실었을 때 연비가 좋도록 그렇게 모든 차량이 연비가 튜닝되어 있는데 그 캠핑카로 개조를 하면은 원래 그 초기의 차의 설계 그 하중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월등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가 뚝 떨어지죠. 뭐 대부분 차들이 뭐 저 디젤 차까지 포함해서 연비가 극히 안 좋습니다. 극히 안 좋아가지고 연비가 뭐 6, 7km면은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타스만처럼 휘발유 차량 같으면은 그 유류대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비일 수밖에 없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거의 뭐 이렇게 스타리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소유는 아직 스타리아와 비슷하거나 혹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km 정도 그 정도 모여더라고요. 그런데 스타리아가 연비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SUV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유류대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그래서 카운티 버스 캠핑카의 사용자들이 대부분 연비의 유류대에 대해서는 이제 대단히 차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10몇 톤이나 되는데 12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연비가 정말 좋다. 그리고 뭐 당연히 디젤이죠, 그죠? 디젤이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차에 장착되어 있는 무시동 히터도 디젤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도 이제 관리하기가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 그 최대 제한 속도가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15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부분의 캠핑카들이 제한 속도가 80 정도, 80, 타 캠핑카는 대부분 8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죠? 스타리아 캠핑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타리아 캠핑카는 그 최대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은 투어로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 차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그 과속 딱지만 안 건다면은 뭐 140, 150으로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제한 속도는 어쨌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티 캠핑카 같은 경우는 110이라고 합니다. 110이면 진짜 충분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B클래스라서 그래요. B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차 전체를 인테리어만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버스, 이제 일반 카운티 버스 제한속도 그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110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안전이나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110 이상을 달릴 일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12톤이 넘는 안에 짐이 잔뜩 든 걸 가지고 차를 몰고 110을 달리겠습니까? 110이면 제가 보기엔 넉넉합니다. 100에서 110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80이 되면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죠. 대부분의 뭐 칸이나 뭐 그 대부분의 C클래스 캠핑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A클래스조차도 3억 5천짜리 A클래스도 그때 상담을 받았을 때 90인가 80이라 그러더라고요. 90인가?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여행을 가는 경우에 이제 장거리를 여행 다니는 경우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아지죠. 예를 들면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해안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멀어서 잘 안 가죠. 그 버스 캠핑카를 사면은 큰 캠핑카를 사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남해안을 가는 겁니다. 남해안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목포나 이렇게 영광 있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버스 캠핑카가 지금 중간에 1박을 하고, 해가면서 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저희 집이 이제 수원 광교인데, 광교에서 만약 시속 80이나 90km로 여수나 목포 같은 이런 데를 간다. 아, 그 죽음입니다. 죽음.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뭐 아침에 출발하면 제가 봤을 때 저녁에 도착해요. 이렇게 하면은 6시간 가지고도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또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속도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원래 차 높이보다 예를 들어 뭐 원래 차가 이 정도 높이라면은 이 정도 올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가 높고 폭에 서 위가 높대 이렇게 불안합니다. 기우뚱기우뚱거리기 때문에 뭐 그 저는 뭐 운전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60 넘어가면은 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자분도 얘기했죠. 그리고 바람이 좀 불거나 커브를 칠 때는 이제 차가 넘어지니까 굉장히 겁이 난대요. 뭐 그런 마당에 뭐 속도 제한조차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치명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캠핑카를 하나 소유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뭐 럭셔리한 거 내지는 뭐 화스러운 거 이런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갑니다. 가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실용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실용성. 첫째도 실용성, 둘째도 실용성, 실용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실용성이 먼저 이제 확보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기타 등등이 있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저는 카운티 캠핑카는 뭐 완성도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왜냐하면 대부분 중고차 기반으로 하니까 그리고 뭐 국내는 아직까지 그게 그 캠핑카 역사가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특히 유럽은 완성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만약에 똑같이 유럽형이나 카운티 캠핑카를 보면 진짜 차이가 확 납니다. 아, 이래서 돈 차이가 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실용성은 제가 봐서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구조, 한국인에 맞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 8, 9죠, 그죠?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죠. 생활 방식에 맞는 그 구조 난방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누워서 뒹굴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파 위 안 앉죠. 한국 사람들은 안 앉고 소파 밑에 소파를 등받이로 쓰죠. 바닥에 앉아가지고 뒹굴거리다가 눕고 한국인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들어 눕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이래 보면은 유럽형 캠핑카가 보면 이게 이제 앞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이제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그 화장실 부엌으로 잘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통 샤워실. 이게 이쪽과 이쪽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침실이죠. 그죠? 침실.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딱 가운데 잘리는데 굉장히 좁게 보입니다. 실제로 답답합니다. 그 빛도 잘 안 들어오고 조명을 켜야지 어두컴컴하죠, 그죠? 그런데 한국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유럽인들 포함해서 잘 때 이외에는 침실에 안 들어갑니다. 잘 때만 침실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깨 있는 동안 항상 거실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이죠. 그래도 뭐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 구조가 맞아요. 이 구조가 맞는데 한국인들은 거실과 침실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한국인들은 이 구조가 돼야 돼요. 거실과 이제 침실이 여기 이제 벤치, 소파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있고 여기가 거실과 침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또 침실에 들어오다가 부엌이 이제 여기 부엌과 이제 화장실이 있는 이런 구조가 한국인들한테 맞습니다. 근데 유럽형 모통을 만약에 산다면은 이런 게 안 되죠. 왜냐하면 구조 전체는 못 바꿉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유럽형 모통이나 미국 이런 모통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티 버스 캠핑카를 살 때 요렇게 이제 저는 요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이제 선택하려고 업체도 미리 이제 마음속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난방 부분이 이제 그 카운티 캠핑카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난방을 갖다가 무시동 디젤 난방이 가능하죠. 무시동 온수. 유럽형 모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가스를 씁니다. 난방을 전부 가스를 써요. 가스를 쓰다 보니까 이제 가스를 별도로 이제 늘 충전을 해야 되고 구매를 해야 돼요. 여기 진짜 결정적 불편한 것 같아요. 거기 비해서 이제 뭐 대부분 한국의 뭡니까? 한국에서 제작한 한국에서도 디젤 가스를 안 쓰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또 보면은 이제 뭐, 난방을, 열풍 난방은 정말 안 좋습니다. 온수 난방이 가능합니다. 무시동으로. 근데 이제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시동 히터죠. 그죠? 무시동 히터에, 온수 히터에 소모되는 기름을 이제 자동차의 연료와 이제 공유를 하니까 따로 이제 넣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고속도로 통행료가 2배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배이고
어,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진동과 소음이 심합니다. 심하고, 그다음에 그게, 세 번째는 그 앞쪽, 운전석 쪽이 이제 냉난방이 신통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겨울에 춥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달리 이제 대책을 좀 취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진동소음 이게 저는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집사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은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승차감도 영 아니오 올시다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티 2.5톤 트럭 베이스라서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돈으로 해결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돈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들지만은 800만 원 정도 그 에어 서스펜션으로 교체하면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죠. 이 문제는 그 운전석 쪽 냉난방도 어느 정도 해결이 제가 봐서는 가능해요. 진동 소음도 그 이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으로 다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총체리 뭐 이거는 뭐 제가 볼때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제 단점 외에는 제가 봐서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완성도가 유럽형 모터보다는 좀 안 좋겠죠, 그죠? 그리고 새 차가 아니라 이제 중고차기 때문에 뭐새 차로 해도 됩니다. 근데 새 차로 하면은 새 차 가격이 9천만 원 정도 하니까 8, 9천 거의 9천만 원 해요. 하기 때문에 뭐 개조 비용을 넉넉하게 쓴다면 한 5천만 원 잡으면 1억 한 3, 4천만 원짜리 차가 되죠. 그런데 뭐 굳이 1억 3, 4천만 원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점 해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카운티 캠핑카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월등하게 많은 그러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어, 이제 내부 구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이래 보면은 좀 더 크게 그릴까요?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앞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는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조. 이게 이제 운전석이고 조수석이죠. 가운데 이제 콘솔이 있을 테고 뒤에가 이제 이렇게 보자. 이쪽이 이제 문이겠죠. 문 출입구. 여기도 운전석이고 조수석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구조는 여기에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화장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소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소파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문이 이제 좀 있겠죠. 얘도 문을 좀 더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의 반대쪽으로 붙었죠. 이쪽으로.
이쪽이 이제 침상입니다. 이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의자가. 자,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 타느냐 하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타는 거죠. 아, 여기에도 또 타죠. 여기 뒤에도. 뭐 다섯 명 정도. 자, 이거는 이제 2인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들,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내지는 아기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구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를 쓸 수밖에. 왜냐하면 이제 그 운행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도 다 앞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운전석,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전부 다 앞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죠? 앞보기가 되죠. 자, 이 구조를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이나 그 대부분이 두 명만 다니는 경우보다는 네 명, 세 명, 네 명 다니는 경우가 월등하게 더 많기 때문에 가족이. 그래서 대부분 이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에,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구조에 이제 그 차를 살 것 같으면 저는 반드시 그거 안 삽니다. 유럽형 삽니다. 유럽형. 유럽형 모터홈을 살 것 같아요. 절대 저는 그 카운티 캠핑 안 삽니다. 이 구조 같으면은. 왜냐하면은 이 구조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은 답답해요. 개방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막혔잖아요. 그 다시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요. 그 이제 굉장히 답답하게 이제 개방감이 극도로 낮습니다. 극도로 낮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저라면은 절대로 카운티 캠핑 안 삽니다. 이 구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왜 하느냐 하면은 카운티 캠핑카를 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이제 중고로 한다는 가정에서 예산이 적정 예산 중고 캠핑카를 사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중고 캠핑카가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9천 정도가 적정 예산인 것 같아요. 9천 정도가 9천 정도가 적정 예산 같아요. 막 8천, 막 500 이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뭐 사면은 또 뭐 하부 코팅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게 생기죠, 그죠? 그래서 9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구조 같으면은 저라면은 절대로 카운티 안 삽니다. 안 사고 뭘 사느냐 하면은 유럽형 모터홈 중고를 살 것 같아요. 중고. 유럽형 모터홈 이제 중고를 사면은 새거 1억 한 4천 정도 되는 거 중고 사면은 9천, 8, 9천만, 한 9천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개방감이 안 좋다.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앞쪽에서 냉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냉기가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자크로 이렇게 하고 해도 그래도 냉기가 많이 들어요. 그 냉기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용은 안 해봤는데 제 지인이 카운티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데 냉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냉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뒤에 뭡니까? 그 단열을 해도 춥다는 얘기죠, 그죠? 춥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조를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앞과 뒤를 격벽을 해놨는 게 있어요. 아예 이제 앞과 뒤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고 이 뒤에는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죠, 그죠? 보통 이제 4인승으로 개조하죠. 1인승, 2인승, 3인승, 4인승 이렇게 보통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침상이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싱크대가 있고, 근데 여기에도 싱크대가 있고, 좀 더 길게 할게요.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침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벤치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된 구조. 이 구조가 제가 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이제 실제로, 한번 타봤거든요. 제가 이제 구입을 하려는, 개조를 맡기려는 회사에 가가지고 실물을 타보니까, 그 얘가 이 내부의 이제 개방감이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같은 날 이제 유럽형 모터홈 3억 5천, 3억 5천짜리를 가봤어요. 아주 직접 타봤죠. 타봤는데 얘는 길이가 7.1m인데 얘는 7.1m인데 그거는 8.5m예요. 그런데 같은 날 오전에는 이제 유럽형 3억 5천짜리 유럽형 모터홈 A 클래스를 타보고 오후에는 이제 이거 카운티 캠핑카 B 클래스를 타봤는데 놀랍게도 얘가 개방감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얘가 월등하게 더 크거든요. 뭐 1.4m나 더 크잖아요. 엄청나게 더 큰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A 클래스잖아요. 그럼에도 얘가 개방감이 월등하게 좋았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집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가린 게 거의 없잖아요. 이 전체가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으니까 개방감이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개방감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벽으로 막혔고 이제 좀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가지고 워크스루예요. 그래가지고 예, 가다가 중간에 꼭 필요하면은 잠시 뒤에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있어요. 갔다가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 집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 돼요. 저는 운전하고 집사람이 여기 앉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완전 뻑갔습니다. 뻑가가지고 얘로 완전히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봐서는 정말 잘 만든 회사 같아요. 정말 가격은 좀 개조 비용은 다른 회사보다 많이 더 비싸요. 2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많이 비싼데도 너무 탁월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갈등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저는 이 회사에 차를 살라고 그래요. 뭐, 이 회사 차가 뭐 한 8천대 중반 정도 하더라고요. 중반 정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중고차를 개조하기 때문에 중고차의 연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 차에 중고를 사면은 한 5천 정도에도 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수 차량을 조금 더 그 마일리지도 적고 오토를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한 9천 정도를 지금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 캠핑카를 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뒤에도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뒤에도 그 대신에 이제 여기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뒤에가 자리가 되게 좁거든요. 좁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웬만하면은 이 구조를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더라도 그 운행할 때는 이제 뒤에 이제 자녀가 여기가 훨씬 편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은 왜냐하면은 차박지에 도착을 이제 캠핑카는 이동 시간보다는 머무는 시간이 월등하게 더 길죠, 그죠? 길기 때문에 머물 때 편한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뭐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요. 나이 때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저라면 반드시 이 구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완전히 격배기로 딱 막혀있기 때문에 냉기가 이제 뭐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그래도 뭐 이 차에 비해서는 냉기가 거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자, 구조를 먼저 그려놓고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격벽으로 쳐졌고, 여기에 이제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작은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의자는 접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접는 의자가 작은 의자 있죠. 그래서 이제 4명 작업은 좀 무리고, 3명 정도, 그리고 이 자리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뒤로 제껴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데 평소에는 이거를 접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걸로 쓰면 돼요. 옷장이나 이런 걸로. 큰 짐 던져 놓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옷장을 짜서 넣었다가 이제 검사할 때는 그걸 빼가지고 검사하고 다시 또 넣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 작업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납장을.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변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싱크대가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여기에 벤치 의자가 이제 요렇게 배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 구조가 굉장히 괜찮아요. 이제 유일한 흠이라면은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부엌이 나눠져 있다는 거. 의원은 부엌이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냉장고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있고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당연히 있고. 그다음 TV도 여기 이렇게 있죠. TV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창문은 굉장히 큰 창문이 한 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 색으로 할까요? 창문, 그 다음에 창문. 그 뒤에도 또 창문이 있어요. 그 TV는 이제 오르락내락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창문이 있어요. 근데 이 창문이 없는 회사가 많은데, 제가 봐서 이 창문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바닷가 같은 데 씌웠을 때, 이제 여기 이렇게 바다잖아요. 바다면은 차를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세울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죠. 이렇게 세워야 되면은 일출 보고 하려면 일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창문이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침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개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주의점. 개조할 때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뭐냐. 첫 번째는, 그 열풍 난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바닥 난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무시동 히터 이제 열풍 난방을 하잖아요. 제 차도 이제 스타리아도 열풍 난방이죠. 열풍 난방을 하면은 습도가 말도 못하게 떨어집니다. 습도가. 굉장히 건조해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은 그러면 대반에 코피 어마어마하게 나요. 엄청나게 암 치료 후유증으로. 그래서 저희 집 사람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더구나 스타리아는 그 작으니까 작은 스타리아 치고는 저는 이제 상당히 용량이 큰 가습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스타리아보다는 실내 공간이 한 3배 이상 크죠. 3배가 뭡니까?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열풍 난방을 하면은 안에 습도가 거의 뭐 진짜 0%로 떨어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0%는 그 비염, 가족 중에 비염 있으신 분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런 경우에 되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열풍 난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열풍은 반드시 바닥 난방을 하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모든 캠핑카의 공통점입니다만은, 단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캠핑카의 성능은 단열 성능입니다. 단열이 최대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저렴한 캠핑카와 비싼 캠핑카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단열에서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단열 테스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차를 타가지고 외부 소음이 많이 들리면은 그건 단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 소음이 별로 안 들리는 차는 단열이 굉장히 잘 된 차예요. 예를 들면은 3억 5천 차의 차를 타보면은 그 유로프 모톰 3억 5천 차를 딱 타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 캠핑카에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완전 그냥 그 집에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집 안에 있는 거, 아파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열이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캠핑카를 이제 살 때는 가급적이면 겨울에 사는 게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 사가지고 이제 가급적 최고 추운 날 영하 뭐 10, 한 5도 떨어진 날 가가지고 이제 그 타보면은 그 히터를 안 틀어도 안에 이제 별로 안 춥다. 그러면 단열이 잘 되는 거죠. 근데 히터를 안 틀었는데 문을 닫아보면 안에 뭐 입기면 퐁퐁 나고 뭐 실실 추우면은 선덕선덕하면 그건 단열이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도 단열, 두 번째도 단열, 세 번째도 단열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안에서 히터를 틀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실내 온도가 거의 한 30도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최소 28도 이상. 그게 밖에 외기 온도가 영하 한 20도인데 밖에 20도면은 실내가 28에서 한 30도 정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열이 만약에 신통처럼 이게 절대로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 히터가 터지도 틀어도 절대로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뭐 25도도 안 올라갈 거예요. 그 히터를 풀로 틀었을 때 외부 온도가 영하 20도인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이런 날 히터를 틀면 28도 이상 올라가 줘야지만 됩니다. 이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봐서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넘습니다. 그 캠핑카, 카운티버스 캠핑카 사면은 이제 싼 거 많잖아요. 뭐 심지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거는 사면은 제가 봐서는 안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차는 사면 1년에 수리비가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나올 게 불보듯 뻔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단열이 아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싼 차는 그 사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싼 차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고 사는데 3천만 원 하더라 이런 거 뭐 옆에 카운티 캠핑카는 9천만 원 한다는데 얘는 3천만 원이면은 진짜 돈 벌었다는 생각인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류의 차들은 한번 공장에 들어가면 보통 견적이 몇백 이상 나옵니다. 몇백 이상 나와요. 뭐 심지어는 견적이 뭐 1,000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너무 싼 차는 만약에 이제 중고를 산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새 차를 그 전에 그 내가 중고차를 개조를 의뢰가지고 샀는 차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 비용은 얼마인가 최소 8천 이상은 돼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 금액입니다. 말이 되는 금액.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6천이다 이러려면은 그 차는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차값 포함해서 6천이면은 뭡니까? 배수 차량 가격이 3천 언더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이제, 뭐, 전 몇 년이면은 아마 최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거는 불보듯 뻔한데, 그것도 해마다 수리비가 500에서 1,000만 원 나올 것도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조비용 3천 가지고는 단열 충실하게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닥 난방, 구조는 반드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바닥 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이 뗀뗀하고, 그 개조 비용은 한 8천성, 한 8천성 정도 되면은 배수 차량 가격이 뭡니까? 뭐 4,500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식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죠? 그리고 뭐, 그 뭐 15만 킬로, 뭐 10만, 200만 킬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그 2.5톤 마이티가 100만 킬로 뛰는 차량인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알지만은 차는 자고로 무조건 마일리지 따라갑니다. 그거 뭐 여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베스 차량을 한 6만 킬로 언더, 한 5, 6만 킬로 뛰는 차량으로 하시고, 그리고 연식도 뭐 2000, 한 뭐 10한 6년 이후 17년, 18년 이 정도 차량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어, 개조하고 난 뒤에 차가 크게 속을 안 썩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부나 이런 거, 그 상태를 확실하게 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이 정도 스펙이면은 제가 봐서는 일본에 몰고 가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넉넉하게 편안하게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뭐 진짜 오피스텔 수준이거든요. 넉넉하게 지내도 답답한 것 크게 없이 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뭐 이 정도면 뭐 유럽 가도 되죠, 그죠? 시베리아 볼판간 한 1년 정도 세계 일주 해도 제가 좀 가능한 차량이에요. 가능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생각할 게 뭐냐면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쪽이 춥다 그랬잖아요. 이쪽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그랬습니다. 이쪽이 왜냐하면은 이제 이쪽은 단열을 뗀뗀하게 하더라도 이쪽 단열이 이제 신통찮아서 그렇죠. 특히 앞쪽. 그래서 이쪽 이제 다시 말해서 이쪽 단열을 왜 할 것인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단열 보강을 하는 거죠. 그죠? 개조업체에서는 캠핑카 개조업체에서는 이제 이쪽은 단열을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왜냐 이쪽을 손을 대면 일이 굉장히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쪽도 크게 손을 못 댑니다. 크게 손을 못 대고 이 부분보다 이쪽 단열보다는 이쪽이나 이쪽 단열이 만약에 5를 한다면 이쪽 단열은 한 2 정도밖에 못 해요, 얘네들이. 근데 이쪽 단열은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 되느냐? 그 단열 방음 전문 업체로 가져가 가지고 한 몇백만 원 들여 가지고 따로 별도 단열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방음 이퀄 단열이거든요. 그 방음 전문 업체에 가셔가지고 이쪽에 앞에 대시보드를 이제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 분해해가지고 거기다가 단열을 왕창 하는 거죠. 왕창 하고 대시보드를 뜯는 거죠. 그 대신 그때는 이제 대시보드에다가 가죽을 이제 인조 가죽을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들이 대부분 열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가 대부분 이제 햇볕 때문에 이제 낡을 대로 낡았거든요. 아니면 대시보드 얼마나인지 모르는데 아예 새 걸로 교체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히터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 이쪽에 특히 이제 조수석 쪽이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라인을 하나 더 따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그래. 돈 좀 더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여기에다가 히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거죠. 장착해가지고 특히 이제 집사람이 환자이기 때문에 바닥에 별도 히터 라인을 하나 더 따내가 여기다 바닥에서 별도로 히터를 하나 들어가. 왜냐면 이리로 바람이 들어오고 냉기가 왕창 들어올 거거든요. 발 쪽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는 그 카운티 캠핑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카운티 캠핑카 단점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운전석적 소음, 단열, 보강. 이거는 이제 그 별도 단열, 그 다음에 히터 장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열 이꼴 방음, 방음 이꼴 단열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도의 단열을 하면은 그 전문 업체에 따로 가는 거죠. 그죠? 캠핑카를 사보면은 이제 캠핑카 회사에서 다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출고해가지고 어차피 다른 회사에 가지고 추가 보강 개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스타리아는 그렇게 했거든요. 스타리아는 한 3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점에 가가지고 하면은 이제 비용도 이제 그 캠핑카 회사보다는 같은 작업인데 비용도 저렴한 전문 회사니까. 그 다음에 히터 장착은 이제 개조할 때 이제 히터를 장착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 대신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몇십만 원 더 지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성차감 개선은, 이거는 그 에어 서스펜션 장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다 제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차를 개조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바로 저는 이제 바로 그거 보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차의 한계를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바로 하지 말고 제가 봤을 최소 6개월 정도 운행을 해보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단열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내지는 히터 장착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다음에 승차감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승차감 개선 역시 마찬가지로 에어서스펜션도 개조 출고하자마자 바로 하는 것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면은 어, 그 카운티 캠핑카는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마이티 기반이기 때문에 마이티 기반이니까 마이티 버스 타보면은 진짜 골이 흔들리는 경운기 타는 것 같아요. 이거 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일 거라고 좀 짐작해요.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바닥 진도 가득 느껴지고 부어도 뻔하고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할 필요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즘 이제 에어서스펜션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합의를 좀 받고 이러면은 조금 더 DC를 해가지고 뭐 6, 700만 원 선에서 이제 합의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승차감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죠. 획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되느냐? 뭐 고속도로 고속버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 이제 개선이 획기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그 에어 서스펜션은 저는 반드시 하려고 그래요. 그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오토 밸런싱이 됩니다. 그 승차감 개선뿐만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면 해서 오토 밸런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실제로 이제 스타리아가 그런데 차를 몰고 이렇게 차박지에 가면은 이제 그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바닥이 대부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앉아 있을 때도 불편하지만은 누워서 잡으면은 잠이 잘 안 와요. 뭔가 모르게 불편해요. 뭔가 모르게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박지에 도착하면 이제 그 밸런싱 수평부터 먼저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아요. 하기 싫은 작업이죠. 근데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면은 이제 오토 밸런싱이 되는데 그 이제 그게 성능에 따라 성능 뭐 완전 자동으로 지가 알아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수평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수동으로
오른쪽 좀 올리고 왼쪽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완전 자동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가격은 좀 차이 나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처음부터 하지는 마시고, 이제 얘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개조할 때 해야 되고, 별도 단열하고 이런 거는 뭡니까? 6개월 정도, 얘하고 얘는 6개월 정도 지나서 하는 거예요. 지나서 하고 난데, 왜냐하면 이 차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중고로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옵션 넣어봤댔잖아. 아주 중고 가격에 반영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에어 스펜션을 내가 8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중고로 팔려고 그러면은 에어서 800만 원 더 주지 않습니다. 뭐 100만 원도 안 줘요. 그래서 옵션은 영원히 탈차 아니면은 사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돈 좀 들여가지고 이거 한 200, 2, 300만 원, 한 200만 원 들이고 이거 한 600만 원 들여가지고 총 800만 원이 했잖아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은 이제 하체 코팅을 하는 겁니다. 하체 그냥 코팅하지 마시고요. 아스팔트 코팅을 하셔야 돼요. 뭐 아스팔트 코팅 가르기도 고무 코팅 가르기잖아요. 제 차는 이거 했습니다. 거의 한 5mm 이상 이제 두툼하게 했어요. 이게 돈은 꽤 돼요. 돈은 꽤 되는데 이게 정말 돈이 안 아까워요. 이거 한 차하고 이거 한 차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면 첫 번째 이 하체 코팅을 하면은 바닥 소음이 상당히 걸러집니다. 바닥 소음이 상당히 그렇게 방음 효과가 바닥 소음 진동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 게, 카운티의 약점 중에 하나가 샤시가 녹이 쓴다 그랬잖아요. 물이 계속 튀면 녹이 쓸 그 카운티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스팔트 코팅을 해놓으면은 그 녹이 서는 정도가 한 90% 정도는 줄어들어요. 진짜 이미 녹이 서르는 건 할 수 없는데 녹 방지 효과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투명 코팅이라 아주 얇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코팅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저라면은 이제 만약 카운티 캠핑카를 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지난번에 스타리아 캠핑카 코팅했는 집에 가가지고 돈을 더 주는 거죠. 한 50% 더 주고 그 사장님한테 2번 해달라 그럴 것 같아요. 한 번 하면은 한 5mm 정도로 코팅이 되거든요. 두툼해요. 그 고무 5mm를 입혀버린 것 전체를. 그러고 난 뒤에 한 석 달 있다가 이제 계약을 그렇게 하면 석 달 있다가 다시 가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 이거 하면 총 1cm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 생각에는 한 30년 정도는 아마 바닥 말짱하리라고 저는 왜냐면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거 저 방음 효과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제 차 조용하다 그랬잖아요, 제 차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이거 2개 다 하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조물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왜냐 구조물 위에도 이제 코팅이 덮여야 되거든요. 덮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버리면은 뭡니까? 이게 이런 것도 이렇게 작업하기도 이제 상당히 난해할 뿐더러 왜냐면은 나사하고 이런 게 다 코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 장착물에는 또 코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운티 캠핑카 영상을 굉장히 이제 있는 거는 수백 번 돌려보는데, 이제 그 뭡니까. 카운티 캠핑카를 운행하면 반드시 모든 캠핑카, 스타리아는 아닌데, 조금 큰 캠핑카는 반드시 뭡니까. 트랙보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왜 오돌오돌한 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거. 왜 안 가져가는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차가 빠지면은 트랙보드만 있으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트랙보드 있는데 그
약간의 이제 손재주만 있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첫 직업이 운전기사, 이제 전문 운전기사를 뭐 한 4, 5년 했습니다, 제가. 그 일반인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프로 운전기사로서 했기 때문에 학원에 본고차 운전기사가 제 옛날 첫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 운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는 진짜 납니다. 트랙보드 이거 무조건 가지고 다녀요. 한 쌍이죠, 두 개. 그래가지고 뭐 차가 이렇게 모래밭에 빠지든 어디 빠지면 제가 만약에 트랙보드 있으면 저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왜냐하면 이야기를 왜냐하면은 카운티 캠핑카를 운행하시는 분 중에서 이거 없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트랙보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체인 있잖아요. 체인. 스노우 체인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스노우 체인을 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진짜 체인 있잖아요. 쇠로 된 체인. 그게 짱이거든요. 그게 그 짱이에요.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약간 이제 그 소리가 좀 날 따름이지. 그 일반적인 이제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 스파이크 된 거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카운티 캠핑카는 무게가 10톤이 넘기 때문에 그 일회용 이래요. 효과도 없어요. 잘 슬립도 계속 일어나는데 스노우 체인 달면은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강원도에 이제 눈 구경하러 갔다가 잘못하면 뭐 한 달 갇히는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스노우 체인이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조건 겨울에 스노우 체인 달면은 눈이 뭐 발목까지 푹푹 빠지고 쌓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돼. 트렁크안에 무조건 넣어야 돼.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거 빼먹었습니다. 그 카운티 캠핑카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큰 장점이 뭐냐면은 뒷바퀴가 복륜입니다. 이걸 아까 얘기 안 했네. 자, 무슨 얘기냐면 앞바퀴 두 개는 단륜이죠. 뒷바퀴는 복륜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유럽형 모터홈은 뭡니까? 뒷바퀴가 단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캠핑카가 있는데 이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여기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무게가 거의 대부분이 뒷바퀴의 하중이 쏠립니다. 쏠리기 때문에 고하중 타이어를 사용을 해도 뭡니까? 이 타이어가 못 버텨요. 유럽형 모터홈에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단점 같아요. 단점 같아요. 못 버티고 그리고 밖에 또 유럽형 모터는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리예요, 무리. 어,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는 뭐냐, 이게 빵꾸 나쁘면은 차가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빵꾸 났는데. 근데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가 복륜이 이렇게, 왜냐하면은 마이티 2.5톤 화물 트럭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 뭐 10톤 이상 걸려도 까딱없죠, 그죠? 까딱없고 복륜이다 보니까 펑크가 하나 나도 나머지 세 개로 뭡니까? 그 운행이 불가능한 살살살 조심조심 가면 돼요. 조심조심. 그래가지고 타이어 교체하는 서비스 센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가면 돼요. 그 사실 딱 멈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또 하나가 자 이거 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직업이 운전기사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팁입니다. 팁. 자 보면은 차가 특히 이제 그 고수부지 겨울에 고수부지에 내려갔다가 버스 카운티 몰고 갔는데 못 올라오잖아요. 눈이 좀 못 올라온다고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슬립이 나서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힘이 없어서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꿀팁입니다. 꿀팁은 후진으로 나오시면 돼요. 후진으로. 그 전진으로 갔는데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후진으로 가시면 돼요. 후진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물론 이제 제가 봐서는 슬립으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톤 마이티 화물 트럭 엔진이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갈 일은 당연히 없거든요. 힘이 없다기보다는 슬립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뭐 스노우체인 딱 걸면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제가 100%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래도
왕왕거리 왕관을 못 올라가니까 그럼 후진으로 올라가면 돼요. 차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 뒷바퀴를 이쪽으로 살살살 후진해 올라가면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제가 봉고차 운전 학원 봉고차 운전기사 노릇을 이제 한 5년 했는데 그때 차가 워낙 똥차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애기들 태우고 가는데 뭐 약간만 내리막이고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은 못 올라가거든요. 약간 옛날 차들은 못 올라가 봉고차.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차를 이제 후진으로 올라가면은 까딱없이 잘 올라가. 일단 후진을 하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후진으로 올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카운티 캠핑카의 이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고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의견이 아니라 스타리아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실정의 가격 포함해서 제일 그 괜찮은 캠핑카는 제가 봐서는 카운티 캠핑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운티 캠핑카라고 생각을 하고 차선책으로는 제 생각에 타스만 캠핑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말을 맺고 끝낼라 그러다가 다음번에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가지고 최근에 스타리아 캠핑카 화장실에 들어간 캠핑카가 그 대세주죠. 그 캠핑카의 이제 장점과 한계점, 한계 상황과 그리고 이제 타스만 캠핑카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캠핑카 관련에 대해서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